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 출제 부분 문제 모음 8번째 풀이와 해설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서 필수적이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가 필요하고 향후 시행될 문제은행식 요양보호사 시험 제도에서도 같은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에서 유의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사회활동이 감소한다.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한다. 심적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한다. 1. 조심성의 증가. 2. 의존성의 증가. 3. 내향성의 증가. 4. 회복 능력의 저하. 5. 우울증 경향의 증가. 1번에 제시된 사회활동이 감소한다.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한다. 심적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한다와 같은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3번 내향성의 증가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의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 경향,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 의존성이 증가하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으며 신체적 특성으로 세포 노화, 면역 능력 저하, 잔존 능력 저하, 회복 능력 저하, 비가역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2번에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은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획일적인 노인 서비스 제공보다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번 장기적인 돌봄은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4번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5번 사회보험은 확대하여 노후 생활 지원이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 소견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3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5개 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뉩니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됩니다.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습니다. 5번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합니다. 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내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에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4번에 제시된 상황,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는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6가지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분류됩니다. 지문 1번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2번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등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3번 노인요양시설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도끼, 전등과 텔레비전 끄기, 보조기구 관리, 세탁물 분류, 의복 보관과 수선 등. 1. 정서지원 서비스, 2.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5번에 제시된 간식을 포함한 식사도끼, 전등과 텔레비전 끄기, 보조기구 관리, 세탁물 분류, 의복 보관과 수선 등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상 유형은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는 10가지로서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이 있고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6번의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요양보호사는 응급 처치만 합니다.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 변화가 있으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생활 방식은 대상자의 개인 삶의 존중에 맞춰야 합니다. 7번입니다.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7번의 제시된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의 노인학대 유형은 3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학대 유형에는 7가지로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가 있고, 지문 1번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고, 2번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는 것이고, 4번 재정적 학대는 노인 자산을 동의 없이 부당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이며, 5번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농담,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말함. 1. 시각적 성희롱, 2. 육체적 성희롱, 3. 사회적 성희롱, 4. 언어적 성희롱, 5. 물리적 성희롱. 8번의 다음과 같이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말한과 같이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성희롱의 유형은 4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지문 1번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이고, 2번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에 의한 행위이고, 3번 사회적 성희롱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입니다. 5번 물리적 성희롱은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고, 그 유형은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이 있으며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9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9번의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어긋납니다. 10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 법률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 면제,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져도 장애급여 제공, 1. 근로기준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0번에 제시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 면제,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져도 장애급여 제공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 법률은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지문 1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법이며, 2번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 법입니다.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 질을 향상시키는 법입니다. 5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11번의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성 질병은 질병의 경과가 깁니다. 2번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습니다. 4번 원인이 불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사항은 노인성 질환의 개괄적인 특성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2. 식후 포만감 지연 3. 지방 흡수력 증가 4.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12번의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는 1번 위액 분비량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는 식후 포만감 지연이 되지 않고 배고픔을 덜 느끼고 식후 포만감을 더 느낍니다. 3번 지방 흡수력은 떨어집니다. 4번 간의 약물 대사 능력은 저하됩니다. 5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는 떨어집니다. 13번입니다. 노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는 1. 폐순환량이 증가한다. 2. 섬모 운동이 증가한다. 3.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 4. 체내 산소량이 증가한다. 5.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13번의 노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는 3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화로 인하여 폐순환량이 감소합니다. 지문 2번 섬모 운동이 저하됩니다. 4번 체내 산소량도 감소됩니다. 5번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호흡기계는 공기로 폐로 전달하는 공간과 통로로서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를 말합니다. 다음 14번입니다.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14번의 고혈압에 관한 설명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2번 염장식품이 아닌 저염이식이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3번 심장질환보다 유전,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등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4번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은 이완기가 아니고 수축기인 최고혈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최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140mmHg이고 최저혈압,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도중에 손목을 삐어 부종이 발생하였다. 1. 고주파요법 2. 전기광선요법 3. 손상부위 압박 4. 손상부위 내리기 5. 손상부위 스트레칭 15번의 제시된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도중에 손목을 삐어 부종이 발생하였다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손상 부위 압박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손상 후 초기 치료는 급성기 3일 정도는 냉찜질이 좋으며 만성 통증일 경우 온찜질이 좋습니다.
지문 1번 고주파요법과 2번 전기광선요법은 급성기 이후 물리치료 방법입니다. 4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둡니다. 5번 손상 부위는 냉찜질 후 압박붕대 등으로 고정하고 움직임을 피합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보각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16번의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복압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됩니다. 3번 요도 기능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약화됩니다. 4번 호르몬 분비는 줄어듭니다. 5번 방광 저장 능력도 줄어듭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실금을 설명했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 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남,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됨, 1. 근선, 2. 자반증, 3. 대상포진, 4. 피부 건조증, 5. 말초신경병. 17번의 다음 수포가 피부 감각 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되는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3번 대상포진입니다. 지문 1번 근선은 피부의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판이 형성되는 질환입니다. 2번 자반증은 피부에 붉고 보라색의 색이 있는 것이고, 4번 피부 건조증은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해지는 현상입니다. 5번 말초신경병은 손발에서 느낀 감각을 중추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에 손상이 있는 병들입니다. 참고로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백내장이 발생하는 눈의 부위는 1. 망막, 2. 각막, 3. 황반, 4. 홍채, 5. 수정체. 18번의 백내장이 발생하는 눈의 부위는 5번 수정체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19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3. 식사하고 30분 내지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4.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하게 한다. 5.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에 주의하게 한다. 19번의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식사하고 30분 내지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릅니다. 2번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한합니다. 4번 인슐린 주사약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합니다. 복용하게 되면 위장관을 파괴하게 됩니다. 5번 활동량이 많은 날은 저혈당에 주의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 내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입니다. 20번입니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몹시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임, 주의력 감퇴와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 인지장애, 초조, 정서 불안정. 1.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지인의 방문을 제한한다. 4.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5.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20번에
대상자가 제시된 몫이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임, 주의력 감퇴와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 인지장애, 초조, 정서, 불안정의 증상이 있을 때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5번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밤에 창문을 열어두지 않고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둡니다. 2번 새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보다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여줍니다. 3번 지인의 방문을 자주 하도록 격려합니다. 4번 밤에는 커튼을 쳐줍니다. 21번입니다.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3. 척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21번에 뇌졸중에 대한 설명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지문 1번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은 파킨슨 질환의 원인입니다. 2번 좌뇌가 손상되면 우측 마비가 발생합니다. 3번 척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것은 손의 뇌졸중입니다. 4번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파킨슨 질환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2.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다. 3.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4.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5.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22번의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은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시원한 콜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지 않습니다. 3번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나 5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하는 것 등의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의 수면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는 것과 수면량이 줄어드는 것, 잠이 들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낮 시간 동안에 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3번입니다. 약물 A와 약물 흡수를 돕는 식품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칼슘제와 우유, 2. 고혈압약과 인삼, 3. 이뇨제와 알로에, 4. 철분제와 오렌지 주스, 5. 항생제와 프로바이오틱스. 23번의 약물과 약물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 철분제와 오렌지 주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칼슘제와 우유는 흡수를 방해합니다. 2번 고혈압약과 인삼은 혈압 상승 부작용이 있습니다. 3번 이뇨제와 알로에는 칼륨 결핍 부작용이 있습니다. 5번 항생제와 프로바이오틱스는 약효 감소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2.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폐렴 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24번의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은
5번 폐렴 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결핵은 1차 기본 접종합니다. 2번 대상포진도 1차 기본 접종합니다. 3번 파상풍은 1차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접종을 합니다. 4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예방접종의 종류와 주기입니다. 2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기관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서비스 제공, 기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 및 방법 점검 및 평가의 활용, 1. 기관의 예산평가, 2. 질 높은 서비스 제공, 3. 업무에 대한 영속성 유지,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 정보 제공. 25번에 제시된 장기요양기관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서비스 제공, 기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 및 방법 점검 및 평가의 활용이 설명하는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5번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 정보 제공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기록은 대상자에게 제공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기술한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에서 제시한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1.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2.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3.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4.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5.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26번의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야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 적응 단계 순서는 부정, 분노, 타협, 우월, 수용 순으로 진행되고 지문 1번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는 분노 단계이며 2번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는 우월 단계에 해당되고 3번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쳐서는 수용 단계에 해당됩니다. 5번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는 부정 단계에 해당됩니다. 27번입니다.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제거해 둔다. 2.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올려준다.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4.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27번의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은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치의 제거 여부 등은 가족에게 확인을 합니다. 2번 베개를 이용하여 머리를 올려줍니다. 3번 분비물이 배출되면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줍니다. 4번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4.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28번의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 허리를 꼿꼿이 세운 후 턱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후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합니다. 지문 1번 사례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신맛이 약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3번 물기가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4번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29번입니다.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3.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29번의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비위관이 빠지면 밀어 넣지 말고 간호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비위관의 삽입 제거는 의료인의 업무입니다. 3번 구토를 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4번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준비를 합니다. 5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경관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고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증상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대상자에게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잘못 복용했을 경우 구토하게 한다. 2. 약병 라벨이 붙은 반대쪽을 잡고 따른다. 3. 약물은 흔들어 섞고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4.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30번에 대상자에게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3번 약물은 흔들어 섞고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잘못 복용했을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먼저 보고를 합니다. 2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릅니다. 4번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5번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지문 2번을 다시 설명한 것으로 용액병의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릅니다. 3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먹인다. 3.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5. 변비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관장한다. 31번의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3번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실금이 있어도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번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은 의료인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4번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채웁니다. 5번 변비가 있으면 의료인과 상의합니다. 다음 32번입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스크린을 치운 후 옷을 입혀준다. 3.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4.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을 덮여준다. 5. 간이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32번의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5번 간이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2번 스크린을 치우기 전에 옷을 입혀줍니다. 3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낮춰줍니다. 4번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릎 덮개를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립니다.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오른쪽 사진,
간이변기의 모습입니다. 33번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고단백 식이를 제공한다. 3. 차가운 변기를 떼어준다. 4.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5.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33번의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번 고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섬유질 섭취와 복부 마사지 시행으로 장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번 미리 따뜻한 물로 데운 변기를 떼어줍니다. 4번 배설 시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음악을 틀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오도록 하여 휠체어나 침대와 30 내지 45도로 비스듬하게 놓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동변기의 모습입니다. 다음 34번입니다. 귀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귀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 수면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 해준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털어내고 재사용한다. 34번의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수면시간 이외에 창문을 항상 열어두지 않고 배설 후에 환기가 필요할 경우 창문을 열고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합니다. 3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4번 기저귀는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줍니다. 5번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었을 경우에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설명은 대상자가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할 때나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할 때,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할 때 사용을 합니다. 35번입니다. 위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못하게 한다. 2. 소변량과 색깔은 하루에 한 번 확인한다. 3. 소변 주머니는 허리에 차고 보행하게 한다. 4.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거나 방광 세척을 하지 않는다. 35번에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요양보호사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거나 방광 세척을 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도 수분 섭취는 권장합니다. 2번 소변량과 색깔은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합니다. 3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고 보행하게 합니다. 4번 소변 주머니는 들거나 안전하게 보행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위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5.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36번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은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은 침대의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힙니다. 2번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아줍니다. 3번
눈, 코, 뺨, 귀, 목 순서로 닦아줍니다. 4번 귀 안쪽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7번입니다.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는다. 5. 옆으로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37번의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은 4번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상에서 목욕시킬 때는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닦아줍니다. 2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습니다. 3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5번 옆으로 눕혀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아줍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38번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은 4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몸을 닦을 때는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면 즉 말초에서 몸 중심부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문 1번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습니다. 2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습니다.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닦습니다.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39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나.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라.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드립니다. (39번의) 제시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는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나.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라.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기억에서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란을 막기 위해 임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임마와 벗건입니다. 이를 암기하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 50분 문제에서도 편마비된 쪽의 다리를 먼저 벗기는 것인지 건강한 쪽의 다리를 먼저 벗기는지의 순서만 정하면 쉽게 풀립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상자의 엉덩이를 들기 위해 다리를 모아야 하니 가번이고 다음 엉덩이를 들어야 바지를 내릴 수 있으니 다번에 해당되고 그 다음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위 임마와 벗건의 순서를 적용해보면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인 왼쪽 다리를 먼저 벗기고 나번이고 마지막으로 마비된 쪽인 오른쪽 다리를 벗김으로 라번에 해당되므로 따라서 3번 가, 다, 나, 라 순서가 맞습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오른쪽으로 쏠려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려고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나.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순서를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합니다. (40번에) 오른쪽으로 쏠려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려고 할 때 제시된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나.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의 순서 나열이 맞는 것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에서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한다. 상체 하체 순으로 이동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상상을 하면서 맨 처음과 맨 나중을 찾으면 쉽다고 했습니다. 이 제시문에서도 맨 처음은 이동 돕기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가압은 대상자에게 다가가서 서야 합니다. 마지막도 이동 돕기를 마치고 주변 정리를 하는 것도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번으로 시작하고 라번으로 끝나는 것은 지문 1번과 3번 중 답이 됩니다. 중간 순서는 이동을 위해서 준비 과정인 대상자의 자세나 몸의 정리를 해야 하므로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입니다. 다음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가 옵니다. 따라서 순서는 1번 가, 나, 다, 라 순서가 맞습니다. 4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합니다. (41번의)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제시된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순서로 옳은 것은 53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풀이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휠체어 이용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편마비 대상자 돕기입니다. 휠체어 사용 문제의 첫 번째 순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휠체어 잠금 장치 잠그기입니다. 휠체어 문제는 무조건 휠체어 잠금 장치가 들어있는 제시문을 1번으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제시문에서 찾아봅니다. 그러면 벌써 4분의 1이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위 제시문을 볼 때 휠체어 잠금 장치 잠금이 들어있는 나번이 가장 먼저 있는 지문은 3번과 4번이 답입니다. 다른 제시문들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은 이번 문제 이외에서도 다른 문제풀이에서도 편마비 대상자 문제는 어느 쪽 팔이 활용 가능한지가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대상자의 잔존 능력인 사용 가능한 팔의 활용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은 휠체어에 앉는 것이 목적이니까 라번에 휠체어에 앉힌다가 있으니 당연히 마지막 순서로 두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것으로 순서를 배열해 보면 첫 번째
잠금장치가 들어있는 문장인 납은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근다이고, 다음은 대상자의 잔존 능력 활용인 갑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이며, 다음은 마지막에 라번에 대상자를 앉혀야 하니 자연스럽게 답은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가 됩니다. 마지막이 랍은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가 됩니다. 따라서 지문 3번 나가다라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관한 문제를 풀 때에는 머리로 진행 순서를 상상하면서 풀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착용 부위 A와 요양보호사의 위치 B는 1. 허리 대상자의 왼쪽 뒤, 2. 허리에서 대상자의 오른쪽 뒤, 3. 가슴에서 대상자의 왼쪽 뒤, 4. 가슴에서 대상자의 오른쪽 뒤, 5. 엉덩이에서 대상자의 왼쪽 뒤. 42번의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편마비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풀이는 어느 쪽이 잔존 능력이 있는지, 어느 쪽이 불편한지가 문제풀이의 핵심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벨트 사용의 핵심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습니다. 입니다. 따라서 2번 허리에서 대상자의 오른쪽 뒤가 맞습니다. 43번입니다.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2.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3.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4.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5.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43번의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2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래가 묻은 시트는 따로 세탁하거나 씻습니다. 3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따로 배출을 합니다. 4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찬물에 담근 후 더운 물로 헹굽니다. 5번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다음 44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에서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 2. 지팡이에서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에서 지팡이에서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에서 지팡이, 5. 오른쪽 다리에서 지팡이에서 왼쪽 다리. 44번의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 박스의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와 같이 지팡이가 이동 후 건강한 다리가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마비된 다리가 이동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왼쪽 다리가 건강합니다. 또한 왼팔에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따라서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 다음 건강한 쪽인 왼쪽 다리가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마비된 오른쪽 다리가 따라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2번 지팡이에서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쥐지 않은 옆쪽에 위치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고 대상자와 호흡을 맞춰 보행합니다. 4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제가 대상자에게 낙상 발생 위험이 낮은 환경은 1. 침실과 욕실은 어두운 조명을 설치한다. 2. 취침할 때는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춘다. 3.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설치하여 구분한다. 4. 근력 강화를 위해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한다.
5. 넘어질 우려가 있는 복도에는 작은 매트를 깔아둔다. 45번에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 발생 위험이 낮은 환경은 2번 취침할 때는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춘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신체적 요인으로 운동장애,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등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이 있습니다. 행동적 요인은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의 원인이 됩니다. 다른 지문들은 낙상 발생이 높은 환경입니다. 다음 46번입니다. 콘센트의 전기 코드를 빼든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1. 전류를 차단한다. 2. 인공호흡을 한다. 3. 손에 화상 자국이 있는지 만져본다. 4.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5. 대상자가 잡고 있는 전기 코드를 제거한다. 46번의 콘센트의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는 1번 전류를 차단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다른 지문들은 틀린 대처 방법입니다. 47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47번의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의 차량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2번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와 장비를 점검하여 사용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합니다. 5번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알기 쉽게 정리해 둡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과 업무 대행을 구분 설명했습니다. 다음 4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온수기의 온도를 높여 놓는다. 2.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한다. 3. 욕실에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4. 비누는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5.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48번의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5번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온수기의 온도는 낮추어 놓습니다. 2번 높이가 낮은 욕조를 설치합니다. 3번 욕실에 문턱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4번 비누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둡니다. 49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2.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9번의 시설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는
1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논리적 생각을 못하고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방법들입니다. 50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음식 섭취와 관련하여 문제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배고픔을 호소한다. 휴지 등 음식이 아닌 것을 먹으려고 한다.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5. 먹고 난 식기를 보여주고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50번에 제시된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배고픔을 호소한다. 휴지 등 음식이 아닌 것을 먹으려고 한다와 같이 치매 대상자가 음식 섭취와 관련하여 문제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5번 먹고 난 식기를 보여주고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가 적절하게 도왔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하여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 보여질 때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게 돕는 방법입니다. 5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51번의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은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장애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대상자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집 밖에서 운동을 하며 수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지문 2번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는 것은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번 조명은 어둡게 합니다. 4번 산책을 원하더라도 잠들기 직전에는 지나치게 집중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5번 고강도의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52번입니다. 야간에서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 준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3.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5.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52번의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기억력 상실이나 방향 감각의 저하 상태도 배회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2번 실내 조명을 어둡지 않게 하고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3번 실외가 아닌 집 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4번 현관문을 잠급니다. 참고사항은 배회의 원인은 기억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것 등입니다. 5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양보호사 1.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 놨어요.
3.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 잃어버려서 속 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지요. 53번의 제시된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의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4번 잃어버려서 속 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로 주위 환경 이해가 점차 어려워지고 물건을 놓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다음 54번입니다.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4번의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가 가장 옳습니다. 다른 지문의 대처 방법은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갖는 경우이며 피해 망상과 도둑 망상이 있습니다. 5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침해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에는 주로 잠을 자고 저녁 8시간 넘으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돌아다닌다. 1. 수면제를 먹도록 권한다. 2. 오후 시간에 같이 산책한다. 3. 낮에 졸고 있으면 자도록 한다. 4. 해질녘에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5. 밤에는 조용히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55번에 제시된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에는 주로 잠을 자고 저녁 8시간 넘으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돌아다닌다와 같은 침해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은 2번 오후 시간에 같이 산책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56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56번의 침해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는 지문 중에서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며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57번입니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앉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57번에 비언어적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 등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할 사항으로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 옆에서 합니다. 지문 1번 팔짱을 끼고 앉는다와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은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에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3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기보다 얼굴을 마주보고 말합니다. 4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 것은 위협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58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나를 도와주었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었는데. 요양보호사 1.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58번의 제시된 대상자,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는데.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5번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가 가장 공감적인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공감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59번입니다.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59번의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것은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경우입니다. 2번 입을 크게 벌려 천천히 말합니다. 3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하기보다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를 전달을 돕습니다. 4번 모든 물품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입니다. 60번입니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관찰을 보이고 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과 의식 변화가 나타나고 침을 흘리고 대소변을 지린다. 1. 위도수의 단추는 채워준다. 2. 일으켜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게 한다. 3.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 준다. 4.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도를 유지한다. 5.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60번에 대상자가 제시된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과 의식 변화가 나타나고 침을 흘리고 대소변을 지린다와 같은 관찰을 보이고 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도를 유지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의식장애와 신체적 증상을 말하며 뇌전증,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지문 1번 위도수의 단추와 넥타이는 풀어줍니다. 2번 일으켜서 벽에 기대어 앉게 하는 것은 경련은 1, 2분 후면 끝남으로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3번 경련이 끝날 때까지 억지로 잡아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5번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61번입니다.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5초 후 설명합니다. (61번의)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회복 자세는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그림 1번이 맞습니다. 지문 4번의 그림은 1번과 유사한 자세이지만 고개가 돌려 눕혀져 있습니다. 다음 62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켤 때, 2. 자동 심장 충격기의 패드를 부착할 때, 3.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62번의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3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단계로 먼저 전원을 켜고 다음 패드를 붙이고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끝으로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한 후 다른 단계인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8번째 매회 출제 부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9번째 난이도가 높은 매회 출제 부분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은행식 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 본시험 적응 연습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